생방송 오늘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15년 전 발생했던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된 것인데요. 바로 피해자의 아내와 그녀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 정말 죽이고 싶어 진짜. 평생 같은 나오지 말고 거기서 썩어라. 피의자들이 검거된 것은 11월 27일,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극적으로 해결된 사건 취재했습니다. 1998년 12월 20일, 이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하지만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처음에는 일어났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머리에 둔기를 이미 맞아가지고 교통사고로 위장이 됐다 하는 걸 갖다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요. 한 번 때리니까 머리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또 2번, 3번 때리는 거. 긴 세월에 죄책감마저 사라진 것일까요? 지나칠 만큼 태어난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한 사건의 전모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셨다는 아내. 술에 취한 남편을 확인하고 그녀가 전화를 걸어 불러낸 것은 그녀의 내연남. 두 사람은 불가항력 상태인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결국 지금 받긴 받았던 거예요? 결국은 전에는 받았어요. 1억 정도. 그런데 이제 자기는 교통사고로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사소송을 한 겁니다. 5억 7천억을 다 받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아내는 남편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피해자 지인들이라든가 피해자 가족이 알리바이를 맞춰주는 바람에 용의자들은 그 당시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범인 검거가 늦어진 것이 한스럽기만 한데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암보험을 해제, 사망보험을 살려놓고. 유족들은 이미 두 사람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남자가 살인자. 나 조금 있으면 이역이 생긴다. 하고 다니서 그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어. 아내의 손에 살해당한 남편. 하지만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이미 이혼한 상태였는데요. 채무에 시달리던 내연남의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접근해 살해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재결합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한테 내가 반전말 하는 얘기인데 너 평생 같은 나오지 말고 거기서 썩어라. 본인의 한을 풀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일단 좋습니다. 굉장히 또 슬프고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해결된 장기 미제 사건. 하지만 철저한 초동 수사가 있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 고민도 함께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모자 한번 좀 벗어주실 수 있나요? 뭐요? 저 혹시 그 모자 한번 좀 벗어주실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그렇죠. 그 고민은 바로 자꾸 닿는 손 때문에 추위를 피하려고 쓴 모자 때문에 쉽게 생기는 머릿기름입니다. 모자 쓰는 이유가 있죠. 그럼요. 근데 아무래도 심하죠. 밀려있으니까. 머리가 날리니까 집에 가서 보면 머리가 떡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기름지는 머리.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겨울이 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유분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름기가 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모자 같은 걸 쓴다거나 그렇게 좀 폐쇄가 돼 있으면 그 기름기들이 좀 순환이 되지가 않으면서 머물러 있게 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빨리 이렇게 머리 감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아침이랑 건강이 다르죠. 그래서 보면은 기름도 많이 져 있고. 겨울만 되면 더 고민인 기름진 머리 때문에 아름다운 머릿결의 소유자 심은하 씨는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문소연 주부도 기름진 머리가 고민이었다고요? 저희 신랑이 자꾸 조금만 지나도 머리가 금방 떡진다고 그래서 떡 싸세요, 떡 싸세요 이러고 자꾸 놀려요. 떡 쪄서요. 그런데 기름진 머리로 고민하시던 분 많나요?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뽐내시는데요. 워낙에 제가 좀 지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있죠. 심은하와 문소연 주부가 말한 그 비결. 자, 드디어 공개하는 건가요? 짠! 이게 저만의 노하우 비법이랍니다.
냉장고에서 꺼내든 걸 자세히 봤더니요. 일반 녹차물 아닌가요? 네, 일반 녹차물인데요. 이건 제가 마시는 게 아니라 제 머리카락이 마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호강하는 거죠. 녹차로 기름진 머리를 관리한다는 건데요. 녹차 가루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주면 준비는 끝이 난다고 하네요. 먼저 평소처럼 깔끔하게 샴푸를 한 다음 예. 모발 사이사이 두피마다 꼼꼼하게 녹차팩을 발라줍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본격적인 두피 마사지에 들어가는데요. 3분 동안 두피에 손가락을 머릿속으로 쏙 집어넣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깨끗한 물로 녹차팩을 헹궈낸 후에 먹고 남은 녹차 티백 있으시잖아요. 네. 다시 끓여서 차갑게 식혀둔 뒤에 두피에 부어주는데요. 모공까지 꽉 조여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보이십니까? 찰랑거리는 머릿결. 녹차팩을 하기 전과 후 머릿결의 차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 두피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확인 결과 두피 상태도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기름기가 없어졌고요. 녹차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일까요? 녹차 성분 중에서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제 피지 조절 작용을 해요. 기름기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탄닌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염증을 줄여주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녹차 두피 마사지 하시고요. 올겨울 산뜻한 두피 미녀로 거듭나 보시죠.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아름다운 전라남도 광양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 특별한 김치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또 김치의 달인 김장근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자, 이름 지금부터 바꿨어요? 김장근으로 바꿨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건 배추였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배추의 양이요. 우와, 이게 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5,500포기의 배추들. 어마어마하네요. 배추 속이 샛노랗고 알찬 게 곧 있을 김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언제 다 김장해요, 저걸? 이때 반가운 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보셨는지, 김장을 예전에? 작년에 해보셨어요? 예. 자신 있으세요? 예. 일본 분이. 그렇죠. 한국의 김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물 건너왔다는 일본 주부들. 의욕이 대단한데요. 김장에 임하는 자세가 한국 주부 못지 않습니다. 표정이 진주해요. 네, 그리고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열심히 김장을 하고 있는 이분, 탤런트 고도심 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몰라요. 같이 계시길래 잘 어울리시는 한국에서 오신 줄 알고. 니온고 아니.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해마다 오세요? 해마다 고도심 씨가 해마다 김장하러 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김장을 이렇게 바리바리 해가지고 시설 그 정말 낙후되고 그늘지고 정말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본 주부들은 왜 한국까지 와서 김장을 하는 걸까요? これを1年待ってるんだから楽しい日本ではできない 오직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김장 문화. 김우치는 절임 음식으로 발효 과정이 없어서 김장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곧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도 등재될 예정인 김장 문화.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김장은 나이시漬物はあるよね 일본 주부들과는 달리 한국 주부들에게 김장은 고된 노동의 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담냐 묻길래 예. 북작북작 재미 즐기다 보면 노동이 놀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김장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드디어 갓 삶아낸 수육이 도착했습니다. 김장 김치에 수육 한 입 크게 싸서 드시는데요. 저한테요. 저도 한 입 먹어봐야죠. 이런 맛에 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겨운 김장김치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김장축제 매화마을에서 내년에 또 만나요. 전남 광양에서 지금까지 김장근 리포터였습니다. 예.